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언제가 가장 속상하신가요? 뭐 사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속상하거든요. 왜요? 제가 MC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저 여기 서 앉아서 자리에 대한 욕심도 생길 때도 있고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네. 웃음에 대한 또 목마름도 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딱 웃겼는데 관객들이 무표정으로 있을 때 이럴 때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겠다. 또 제일 속상할 때는 제가 짠 유행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게 나야 빠두빠두비두바 뭐 다른 개그맨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수고했어요 들어가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자기 것처럼 쓰고 있을 때 근데 정작 나중에 지나가면 제 유행어인데 왜 남 거 따라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이럴 때 조금 반대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동엽 씨 거를 계속 써주면서 이동엽 씨를 살려주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현장 나가는 이제 리포터를 좀 오래 했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어요. 네. 덥고 막 이럴 때. 맞아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량이 통편집됐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속상하죠. 내가 진짜 땀 흘리면서 맞아. 막 생강도 캐고 막 고구마도 캐고 그랬는데 네. 그 방송 시간 때문에 통편집됐을 때 그때 정말 너무 속상하죠.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고생했는데 없어질 때 이렇게 아픈 기억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강연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금속활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분이죠. 유식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있는데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책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중에 1000권 가져갔는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했잖아요. 100만 부가 인쇄되는데 999만 9,999개는 어디 갔을까? 왜 하나만 여기 와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못했는데 프랑스 사람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린 못 알아봤는데.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딱 봤을 적에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내용 이해 못하는데 그런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쇄했을까잖아요.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지 그 책 뭘로 인쇄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금속활자 관련돼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해줘서 오, 맞아요.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강의의 어떤 본질을 충분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금속 활자를 하기 전에는 뭘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때는 뭐. 그전에도 이제 목판 인쇄도 하고 글로 쓰고 지금도 저희도 볼펜이나 사인펜이나 샤프 연필 같은 거로다가 글 쓰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잘 안 쓰고 이제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금속 활자 하기 전에 목판으로 했는데 목판으로 인쇄된 거 어떤 게 가장 오래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저희 상식하고 또 세계의 상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앞서 우리 미진 아나운서가 어떤 상황에 가장 속상하고 억울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또 오늘도 이 강연하고 뭔가 연관된 내용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오늘 강연이 또 준비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있는데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 아까는 우리나라의 이전까지 상식하고 제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상식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몰상식한 거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제목이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은 어디에서 인쇄했을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예. 네, 이게 1966년에 석가탑을 도굴이 돼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있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그거 니네 게 아니고 저 우리 중국에서 인쇄해가지고 그거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디에서 인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이것도 좀 과학자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네네. 그냥 우길 수는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 땅에 있었잖아. 우리 거야라고 우기는 거는 우길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는 없죠. 네 맞아요. 네, 그쪽도 주장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주장을 했을 테니까. 네. 근데 우리도 그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견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영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면 여기에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다라니 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대다란이라고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앞에 딴 얘기가 없어요. 무구정광이 붙어 있는데 무구정광 없잖아요. 네. 예. 그 어디 갔죠?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다란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다란이라고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줄여서 대다란이라고 얘기하면 네. 대다란이가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몰랐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수리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1966년 불국사 석가탑 보수 중에 발견됐다. 그리고 704년에서 750년 사이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한지에 인쇄가 돼 있고 당나라 측천무 시대에 한자가 적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만 돼 있지 저 근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썼는지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놔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놓고 그걸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해명 그리고 structure 구조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구정경이라고 해서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704년에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다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한자로 그냥 쓸 거죠. 중국어로부터 번역돼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중국어로부터 뭘로 번역을 했나요? 이거 자체가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잘못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12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가지고 높이가 한 8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620cm 되는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the mulberry tre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ulberry는 뽕나무란 소리고 페이퍼 mulberry 하면은 꾸지나무, 뽕나무과의 이제 그 당나무 종류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도 여기 있는데요. 한국 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는 7세기 중반에 서한이죠. 시안에서 산스크리트 다라니가 인쇄되었고 690년에서 699년 사이에 투르판에서 연화경이 인쇄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보면 빨간 거로 제가 사각형으로 해놨는데 똑같은 논문인데요. 중국 학자가 1999년에 쓴 논문이에요. 그 영어로. 그거 그대로 베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증거할 수 있는 논문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해요? 네. 그리고 국내 서지학이라고 하는 게 국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야 되는 거는 국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상식을 다른 데도 전파해야 될 네. 거잖아요. 그런 노력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건 좀 다를까? 이거 이제 위키백과 한글인데요. 네. 이거 보면 좀 언제 발견이 됐는지 뭐 이런 거 쭉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발견된 게 거기 이제 고려 시대 때 중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언제 인쇄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여기 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수리된 것 나와 있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돼 있고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국보 해가지고 무구정광 다란이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안 나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네. 건데요. 여기 이제 논란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당나라 측천무후 시대 690에서 705년 사이인데 그때에만 사용됐던 한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인쇄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땅지자인데요. 위에 뇌산자가 있고 밑에 물수가 있고 아래에 흑토자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옛날 땅지자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고 여기 이제 증명할 때 증자인데 그것도 옛고자에다가 나갈 출자에다가 밑에가 전자를 써가지고 이걸 증으로다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보로다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으로이 국보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석가탑에서 나왔던 유물들이 몇십 점이 있는데 그 유물을 통틀어서 국보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많은 장엄구 중에 하나로 검색이 안 돼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네. 그거를 따로 떼내서 국보로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네.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록하는 걸로만 해놓으면 그것도 충분하지만 네.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거라면 맞아요. 그걸 따로 모르니까 해놔야 될 지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행동하기, 지난번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질문하기, 정보 수집하기, 가설 세우기, 실험하기, 관찰하고 기록하기, 결과 공유하기. 이 결과 공유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증명하는 문제죠. 억울하죠. 그래서 과학자처럼 행동하기, 질문하기. 무엇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일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정보 수집해봐야죠. 정보를 쫙 수집을 해보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대영 박물관,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이죠.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 인쇄된 건데 868년에 인쇄된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간기가 써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770년에 인쇄가 된 겁니다. 그것도 간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해갖고 77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이 두 가지만 보다 제일 먼저 된 건 백만탑 다란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만 그렇고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서로 주장만 있는 거죠.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751년이에요. 왜냐면 석가탑이 세워진 게 751년이니까. 그러면 그때 됐는데 이게 신라 거냐 중국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신라 거지 당연히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야 그 알리익스프레스로다가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면 이제 반박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현장 법사가 658년에서 663년 사이에 100만 부 정도 인쇄를 했다고 그래요. 100만 부나. 이게 아니고 다른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 책이 얼마나 많았을까. 네. 그중에 1000권 가져갔는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했잖아요. 네. 100만 부가 인쇄되는데 999만 9,999개는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뭐 왜 하나만 여기 와 있을까? 그렇다면 뭐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일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나머지 다 어디 갔나요? 그러게요. 100만 부가 인쇄됐으면. 그러니까. 그 보존 처리 과정에서 조사된 정보는 없을까? 이미
그 보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내서 한다는 건 그렇고 네. 그 보존 처리 과정에서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거 하기에 바빴겠지만 결국은 기록을 제대로 남겨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고 가설 세우기. 중국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우는 어디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까? 중국이겠죠. 중국 네. 거라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고요. 실험하기, 실험 결과 조사하기. 근데 나라별로 종이를 만들 때 재료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후에 맞는 이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라별로 좀 차이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지에 사용했던 재료라든지 제지 방법, 종이의 질, 색상, 내구성 등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내구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뭐 1200년 동안 남아 있었겠어요? 없죠. 없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려면 영양가가 없어야 돼요. 벌레가 이게 먹기 쉬운데라고 여기 뭐 좀 영양분이 있는데 그럼 벌레가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벌레가 먹을 수 없을도록 영양가를 다 뺀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고 했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지는 1000년을 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 제지 과정에서 영양가를 다 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1000년을 간 거죠. 1000년 가게 만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 지질 조사 여부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적해야 된다. 그리고 종이의 섬유질 분석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밝혀낼 수 있다고 그러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도 유전자 분석하잖아요. 예. 그럼 나무도 유전자 있잖아요. 나무도 종류에 따라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봐야 되고 관찰하고 기록하기. 실험 또는 조사 결과를 관찰, 기록, 분석하고 현상과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결과는 또 공유해야 되는 거죠. 공유하지 않으면 나만의 비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비밀은 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인쇄물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돼 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돼 있는 게 대형 박물관의 금강경이에요. 1868년 거 중국에서 인쇄된 거.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자기네 거니까. 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직지가 프랑스에 가 있으니까 배가 아프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명예라도 있는 것처럼 중국도 같은 거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일본의 백만탑다라니는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게 문화재 관련된 것도 결국 그 나라의 국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국력이 있으면 목소리가 좀 커진다고요. 그렇죠. 국력이 없으면 목소리 없어요. 이제 우리 한류도 그렇고 네. 해가지고 됐으니까 좀 목소리 좀 내서 할 때가 됐다. 네, 근데 이제 목소리를 우리끼리만 내지 말자고요. 네. 좀 밖으로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 BTS를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 중국에서인 것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요. 그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우는 언급조차 되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타깝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누가 이거 전문가들이 네. 이거 위키백과나 이런 거 일부러 찾아가지고 하겠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고 그걸로 끝이죠. 아, 그러니까. 전문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알고 있으면 됐지 뭐 관심도 없고. 예.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정설로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도 구텐베르그 성서로 다 돼 있고 청주 걸로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프랑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세기 말에 동양 고서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 수집해가 한 1000권 정도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됐을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못했는데 프랑스 사람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린 못 알아봤는데.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아유, 우리가 눈이 이상한가? 그 보는 안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떡해요? 왜냐면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딱 봤을 적에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내용 이해 못하는데 그런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쇄했을까잖아요. 네. 우리는 저기 책 살 적에 잉크젯으로다가 인쇄한 책이나 레이저젯으로 인쇄한 책이나 뭐 활자로 인쇄한 책 구별해가지고 사세요? 아니, 내용 보려고 사잖아요.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지 그 책 뭘로 인쇄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이제 구텐베르하고 뭐 이런 걸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 최고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197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과학사학회가 열려요. 거기서 야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우리나라 거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조사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인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지 그 금속 활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죠. 우리는 산업공상 해가지고 그 기술자들 인정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외국에 가가지고 서점에 딱 갔는데 우리말로 된 게 있으면 딱 보면서 우리말로 된 책이 있네? 그러면서 내용을 보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모르는 나라 말로 돼 있어 봐요. 그럼 책 디자인이 이쁘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껍게 했네? 뭐 이런 걸로 종이 지질이 어쩌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는 시각이 달랐다. 관심이 있겠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자. 네. 해가지고 보면 잘못된 거니까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이게 일본의 백만탑다란이 770년에 돼 있던 겁니다. 수정 전에 이렇게. 그 본인들 주장인 거죠? 이거는 이제 추정을 한 거지만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예. 네. 요게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거 대형 박물관에 있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 868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4년 5월 29일 날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세계 최고의 목판본으로 이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68년에 대형 박물관의 금강경 앞에 붙어 있던 세계 최고라는 말도 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바꿔준 게 아니고 뭐 그럴 만한 근거도 제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잖아요. 거기도 심사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저도 뭔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그 세계 최고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예전에 1999년에 이제 국제회의가 열렸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이 모여갖고 했는데 아까 그 중국 거라고 주장했던 그 교수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방길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번 인터뷰했던 것들이 여기도 우리한테 BTN에서 했던 거예요. 2007년에 방송했던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국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쇄됐다.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그 701년에 번역이 됐고 702년에 중국 낙양에서 인쇄가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책에 그렇게 소개가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한국말로 중국에서 인쇄된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일본의 교토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돈왕에서 발견된 중국의 인쇄본을 많이 봤다. 네. 오래된 것도 봤지만 거기는 보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는 좁아요. 한 8cm 정도밖에 안 되고 한 6m 20cm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형식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거일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 시대에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나무 뿌리가 향기를 머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존 처리할 때 우리나라에서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보존 처리를 했거든요. 그걸 할 때 교토 국립박물관하고 일본의 공방이 있어요. 오카보고도라고 하는 공방이 있는데 그것도 교토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배접을 해야 되잖아요.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네. 배접을 하는데 종이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존 처리해야 되는 종이가 지질이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가급적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당나무로 만든 종이더라. 한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건 한지일 거다.
인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국은 삼으로 만든 마지이고 한국과 일본은 저지, 닭종이로 다 만든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 중국 학자의 논문에 나왔던 건데 701년에 중국어로 번역돼서 측천무 시대인 702년에 낙양에서 인쇄된 거라고 논문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출판이 됐냐? 중국 학회에 영어로다가 출판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읽을 수 있으면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읽을 수 없으면 관심이 없는 네. 거고. 예. 그러니까 읽을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열심히 써요. 네.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안 읽잖아요. 번역기를 돌리면 되는데. 아니 그래서 번역기로 다 돌려가지고 다 되면 왜 외국어를 배우겠습니까? 그 섬세한 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이거나 뭔가 의미 있는 걸 하려면 번역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무정광 대다라는 경우는 중국에서 인쇄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인쇄물을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중국 학자 주장이 현장 법사가 뭐 100만 장 정도 인쇄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산스크리트어 다라니가 출토되었고 인쇄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재밌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햄프 페이퍼라고 되죠. 햄프는 삼, 대마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누가 읽겠어요? 아니죠. 아니 1999년 논문이에요. 지난 세기 논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읽어요. 네. 관심이 있어야지 보는 거고 그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논문에서. 근데 숨은 그림 찾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이 있어야지 비교를 해갖고 숨은 그림을 찾을 거잖아요. 이런 거 좀 해야지 된다. 햄페이퍼. 그래서 여기 이제 History of Information이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서 인쇄했냐 그러면 중국 인쇄로 표시가 돼 있고 한국 전시로 표시가 돼 있어요. 중국 지도가 나와 있고 중국 낙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은 인정한 게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네. 야, 자기 것도 아닌데, 야, 그거 내 거야 했더니, 네 거야 해준 격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배 아프죠. 근데 사실 제 거는 아니에요. 이거 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예.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 연표를 이제 수정하면서 이 세 가지를 쭉 다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금속 활자본 인쇄한 거를 정정하면서도 남명점 화상성 증거가도 했고 직지 심체 요절도 거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네. 한문으로 다 써놨잖아요. 영어로 써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앞에다가 코리안이라고 해놓고 한글로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남명천하 네. 상송 중도가. 네, 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도 그렇고 네. 직지 심체요절도 거기다 한글로 다 예. 집어넣고. 네. 그러면 적어도 그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협회 인쇄 연표 수정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과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1972년 이후에 직지보다 이른 시기에 금속화자로 인쇄됐다고 주장한 고서에 대한 의문과 정보 수집, 그 논리적 분석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금속활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제보를 하면 조금 더 보죠.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제보를 하면은 그 사람 못 믿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렇죠.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네. 이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번에는 됐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할 적에는 한 2년 반 걸렸는데 그래서 그게 좀 됐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간기가 가장 이른 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남명점 화상송 증도가 여러 가지 판본의 조사와 검토를 했고, 그래서 6가지 판본의 조사를 비교하고 검토했고, 그리고 남명점 화상송 증도가의 금속 활자본이 다른 판본과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를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글로다 쓰거나 말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거나 뭔가 특징이 있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난명점 화상성 증도가 공인본에 관한 학술 논문을 집필해갖고 현재까지 15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문이 7편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일본어로다가 한 편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한국 국립학술제에다 투고한 것 중에서 19번째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 거절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아마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미국 인쇄 역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인쇄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인쇄 연표를 이제 수정할 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정되기 시작했고 그런 정보들이 다른 데서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땅 따먹기 같은 게임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대세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논문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도 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서 네. 발전시켜 나가면 이어나갈 수 되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를 저한테 좀 다 넘겨주시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인쇄역사협회에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등록되어 있던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는 868년 중국에서 인쇄된 금강경 앞에 있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를 뺐죠. 네, 삭제를 했고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미국의 인쇄역사협회의 인쇄연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정보의 갱신과 조사를 해야 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안 하고 사실 그 전문가들이 해주면 더 신뢰성이 가는데 그분들은 그거 하시느라고 바쁜 것 같아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인데 역사를 바꿔야 되는 역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저도 조금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는 게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으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어요. 연구하는 그건 사람들은. 뭐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런 걸 보면서 문화재 수리, 보존, 복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이미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 중국에서 이게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장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좀 잠깐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꺼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훼손하지 말고 미리 그런 걸 그 보존 처리할 당시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남겨놨고 했더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꼭 지금 필요 없더라도 조사는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요. 그런 기록이 남겨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재 수리, 보존, 복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각 단어가 갖는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 그냥 적당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수리라고 하는 건 고장이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것이고 복원은 뭐 한자로 다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훼손, 뭐 헐거나 깨트려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존 처리를 한다고 그러고 수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로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수리, 보존 처리를 한다는 이름 하에 실제로 더 손상을 시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가탑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네. 1200년 동안 쭉 나와 있던 게 1, 2년 더 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영양분도 어차피 없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보존의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세월의 흐름이라고 그럴까? 세월의 흔적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좋은 종이로 더 깨끗하게 인쇄 못할까요? 할 수 할 있죠. 수 있죠. 근데 지금 해가지고 그 가치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책이나 불경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 그 역사가 그 가치인 거지. 그 역사는 지켜가는 거잖아요. 어제인가 제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더니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화성 행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 이뭐큰 현수막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절을 태우는 것은 하루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것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건 얼마든지 없어요. 직지도 그냥 팔아버리면 없어져요. 네? 없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느냐는 거죠. 근데 팔고 싶은 욕망이 불현듯 들잖아요. 네. 누가 돈 준다고 그러면 팔고 맞아요. 싶고 막 이런데 네. 그 욕망을 매번 계속 억누르고 했을 때 그게 언젠가는 깨질 수 있겠지만 그걸 억누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문화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네.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섣부른 접근이 문화재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참 많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궁금한데요. 저는 제 분야에서는 뭐 벌써 한 40년 가까이 전자공학 반도체 쪽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 동창들이나 이렇게 만나갖고 보면 지금은 이제 가끔 만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 어차피 다 은퇴하고 했으니까 네. 만나는데 젊었을 땐 서로 바빠서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때는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만날 일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심심해지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전념하게 바빠서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공학을 한 사람은 인문학에 관심이 없고 인문학을 한 사람은 공학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 만나겠어요? 나중에 은퇴해갖고 산에 갈 때 그때는 만나봐야 별로 이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뭔가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첨단 분야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한국 인쇄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계신 유무식 위원님의 활동 앞으로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다락방에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